안녕하세요. 넥시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그 첫 방송입니다. 제 방에서 그냥 간단하게 전문적인 유튜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방금 전에 영문으로 영어로 유튜브를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게 미국에 살다 온 사람도 아니고 영어가 특히 탁구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들을 잘 몰라가지고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번 똑같은 내용을 한글로 하게 되면 제가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좀 빨리 찍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원래는 유튜브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영문으로 진짜 힘들게 유튜브를 찍고 나니까 빨리 한국말로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통나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예. 목재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이유는 수분 때문에 되게 그렇습니다. 이게 건조가 되면서 바깥쪽은 아무래도 노출되어 있으니까 빨리 수분이 날아가고 안쪽은 더디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재가 수분이 날아가면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라켓의 구조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재를 이렇게 잘라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이런 거 파워포인트로 넘기면서 하면 좋겠는데 실력이 안 돼서 동영상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그림으로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조를 시켜요. 장시간 동안 건조를 시켜서 목재가 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목재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리 건조를 잘 시켜도 목재는 기본적으로 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휘냐면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이테의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분이 빠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휘어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바꾸게 되는데, 또는 목재를 길게 잘라놓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잘라놓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로 방향으로 위로 휘거나 아래로 휘거나 또는 이렇게 트위스팅 되는 이렇게 뒤틀리거나 하는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목재는 건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조가 잘 되는 목재를 가지고 라켓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목재가 갈라진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가 꼭 바깥쪽으로 갈라진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안쪽에서도 갈라지고, 목재가 갈라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뭐 전문적인 얘기니까 건너뛰기로 하고요. 목재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이 갈라진 목재를 가지고서 라켓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건조를 하기도 하지만은, 건조를 아무리 잘해도 목재가 휘려는 성질을 막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노키 라켓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 두께를 두껍게 가져가면서 가운데 층에서 자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노키 라켓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결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세로 결들이. 근데 세로 결들이 이렇게 누운 경우는 많이 없고 대부분 다 일직선으로 된 걸 보실 거예요. 근데 누운 경우라고 하면 그것은 휘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바깥쪽에서 잘랐기 때문에. 목재를 한가운데서 자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중심부에서 만약에 자르게 되면, 이 중심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은, 이거는 중심부에 자른 나무는 목재의 결 때문에 휘진 않아요. 물론 그 수축하면서 어딘가에 수분이 먼저 빠진다고 뭐 하면서 휘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건조 시간만 가지면 가운데서 자른 나무는 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노키 1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운데서 자르려고 많이 애를 쓰고요. 그런데도 여기서 하나만 자르면 나머지 나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되도록이면 중심층에서 가깝게 이렇게 중심층에서 가까운 부분으로 이렇게 잘라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완전 짜투리로 이렇게 자른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의 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잘랐다, 그러면 결이 이렇게 누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누운 것들은 휘어요. 그래서 휜 나무끌로 되어 있는 히노키 나무들은 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휜 나무로 된 걸 사셨다고 하면 실제로 쳐보면 공이 굉장히 날린다는 느낌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테 결이 아무리 촘촘해도요, 옆으로 누운 것들은, 사선으로 누운 것들은
공이 날리고 깡깡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묵직한 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히로키 라켓이 왜 비싼지는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이면 중심부에서 나이테 결이 수직으로 나오도록 잘라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자를 수가 없다. 많이 쓸 수가 없다. 예,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히노키 나무들 라켓들은 장시간 건조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도 이제 유남규 패널도 하고 그 다음에 넥시에서 나온 특선 그 라켓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다 10년 이상의 세월들을 건조실에서 보낸 나무들만 선정을 해서 라켓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라켓을 사보시면 치면서 굉장히 공이 날리고 막 울림도 심하고 그런 라켓을 보실 텐데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 가지는 수령이 얕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왔다 갔다 한 나무들을 자르면 나이테가 아무리 촘촘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진 나무만큼의 힘이 없기 때문에 공이 날리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 나무의 수령 외에도 건조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나무들은 문제가 있겠죠. 예. 아무튼 뭐 히노키 나무들은 좀 예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단판 나무이기 때문에 예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무 목재들은 합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건축용으로 쓰는 목재들의 경우요. 그러니까 이게 합판을 왜 이렇게 쓰냐면 아까 말한 좀 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방향으로 놓고요. 그 다음 나무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엇걸어가면서 나무를 이렇게 적층을 하게 되면 상호간에 휘는 성질을 방지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양측의 쌍이 같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세로로 간 것, 가로로 간 것 이런 것들이 쌍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흔히 쓰이는 형태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제 삼겹 라켓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센터 레이어가 있고, 그러니까 중심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심층을 두껍게 가져간 다음에 표층으로 어떤 특징적인 표층 두 층만 써서 삼겹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실상 삼겹 라켓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마 여러분이 보신 것 중에서는 삼겹 라켓이 H39 정도 되지 않을까, 디바에. 근데 H39은 왜 가능하냐? 사실은 단판으로 만들어도 되는 나무를 삼겹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휘어서 문제가 생길 나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나무들을 이렇게 한 층을 얹게 되면 이 한 층의 나무는 어느 방향으로 휘려는 성질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나이테의 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스플릿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층이 쭉 올라오면서 떠버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힘을 받으면서. 특히 계속해서 타구를 하면 힘을 줘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접착제들이 어느 순간 고형화되면서 만약에 부서진다. 그럼 붙고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일어나 버리겠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중심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층은 이렇게 라켓을 보면 세로결로 중심층을 넣어요. 그리고 엇걸어서 가로결로 두 번째 층을 넣어요. 그리고 표층을 세로로 넣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보는 오겹 합판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가로로 들어간 것과 세로로 들어간 것의 두 겹의 나무들이 서로 엇걸어 가면서 변형을 막아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켓은 출발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출발했고 이후에 나오는 7겹 합판 같은 것들은 여기에 변형체예요. 7겹 합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한 겹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두 겹은 서로 엇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층을 두 개 쓰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두께의 같은 층을 두 겹을 써서 서로 엇걸어서 일어나는 성질을 막아주고 그 위에 새로운 표층을 넣는다. 이게 7겹 합판이 되겠고요. 일단은 5겹 합판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냐면 중심층의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휘는 나무들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있는 나무들이 중심층에 쓰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휘겠죠. 그러니까 나이테가 없는 나무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층의 나무는 제가 영문 그 영상에 빼놨네 이 설명을. 아유스 나무나 또는 아바치라든지 또는 뭐 캔들넛이라든지 이런 식의 나무들을 쓰는데 대개는 나이테가 없는 형태, 그러니까 남방에서 자라가지고 나이테가 없는 형태의 나무들이 주로 중심층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밸런스도 잡아주고요, 무게도 컨트롤해주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나무를 쓰면 뭐 캔들넛 같은 나무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라켓 전체적으로 가벼워지겠고요. 그리고 아유스 같은 거 쓰면 조금 더 무거워지겠고요. 그리고 필링에도 전체의 그 라켓
그 느낌에도 관여를 해요. 그런데 표층의 경우는 공이 닿을 때의 필링, 공이 맞을 때, 표면에서 맞을 때의 느낌과도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스핀을 만드는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표층나무입니다. 그런데 오겹합판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층이 첫 번째 층을 서포트를 해주면서 되게 힘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한 겹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사실은 글루층이 더 쌓이잖아요. 글루가 한 겹, 두 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루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플라스틱 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층이 한 층 더 들어간 만큼의 효과도 생길 거고, 그리고 물론 나무도 첫 번째 층에 힘을 더해주는 나무들을 되게 넣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프루스 같은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오펜시브 클래식 같은 나무 라켓을 보면 표층에 림바, 그 밑에 스프루스를 넣어서 스프루스가 힘을 더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겹합판을 주로 만들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복합 소재, 카본이라든지 아릴레이트 카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죠. 근데 이제 카본 라켓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그 기능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힘을 더해주는 스피드나 힘을 더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동을 막아주는 진동 감쇄 효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소재가 이제 카본 소재가 힘을 더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아릴레이트 파이버 같은 경우는 감쇄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함께 섞은 것이 있죠. 그게 바로 ALC예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최근에 그 표준화된 소재로 복합 소재는 ALC 소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카본 소재로 인해서 힘을 더해준 역할을 하면서 아릴레이트 파이버 또는 뭐 아라미드도 비슷한 거예요. 아라미드나 아릴레이트 파이버나 또는 글래스 파이버 다 비슷한데 느낌상으로 글래스 파이버는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나고요. 유리 소재잖아요. 차가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아릴레이트 파이버는 약간의 인공적인 감각이 더하고 아라미드 파이버는 자연스러운데 힘이 좀 딸리는 역할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 가지 소재들이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두 개가 복합되면서 라켓의 파워도 늘려주고 진동도 잡아주면서 이상적인 라켓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들고 있는 뭐 라켓들 보시면 이제 이게 유크라시아인데 유크라시아 경우도 ALC 소재를 썼고요. 최근에 발매를 했죠. 쿠거 라켓 같은 경우는 ALC 소재를 쓰고 있고 W968이라든지 기타 많은 소재들이 지금 ALC 소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면에서 정답처럼 굳어진 구조가 바로 이 ALC 라켓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일단 첫 삽을 떴으니까 지속적으로 재미있는 소재들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 방구석에서 하는 그런 제 사무실에서 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뭐 재미있는 음악도 없고 배경음악도 없고 요령 있게 무슨 뭐 자막을 넣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즐겨주실 분들 계속 찾아와 주시고 제 영상 채널에 도움 주시고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